안녕하십니까. 아이고. 66페이지 할 차례죠? 66페이지. 그 3절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과세권자는 어차피 우리가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니까 세금은 여기서 부과하니까 얘가 과세권자겠죠. 근데 얘가 시군구세니까 당연히 누구? 시장구수 구청장이 뭐 과세권자겠죠.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지방세는 또 마찬가지죠. 납세지는 지방세나 세금 어디다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야 된다. 그러죠. 그 얘가 지금 방금 뭐라고요? 시군구세 그랬으니까 세금을 어디다 낸다? 시군구다 내죠. 근데 지방세는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했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 어디다 내야 돼요?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박스 안에 토지건축물 주택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라고 돼 있는 거죠. 물론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과 항공기는 선적항 정치장 소재지 그럽니다. 근데 부동산 위주로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거기 나온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납세 의무자.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파트는 납세 의무자 파트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되세요. 실제 소유자. 언제 기준으로? 항상 얘는 이날이죠. 과세 기준일 현재. 이날이 언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자, 이건 어떤 의미를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보유하는 형태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공부상 명의자가 일치하죠. 그런데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뭔가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뭐가 안 돼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누구랑 누가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때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실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원칙이라 했죠? 실제 소유자. 근데 둘이 매매가 됐다. 그죠? 계약서 쓴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을이 어느 시점에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시점에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때 얘는 뭘 따라간다? 취득세, 취득시기를 따라간다 했죠? 그 개인 간 거래는 취득세 시기가 언제래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이날이 을은 취득세에서 취득한 걸로 보잖아요. 그럼 재산세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날 얘가 이 재산에 뭐가 된 걸로 본다?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럼 5월 31일에 얘는 실제 소유자가 된 거죠. 그 얘가 그럼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등기도 같이 넘어갔으면 둘이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다. 그죠? 아직도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얘 앞으로 돼 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매매가 돼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안 넘어가서 공부상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세금 얘가 내는 거죠. 자, 근데 원주시청에서는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한다? 갑한테 한다 했죠. 갑한테. 왜 그런다 했어요? 이 매매는 둘이만 한 거예요. 둘이만 거래한 거니까 등기부상 명의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얘 앞으로 돼 있으니까 원주시청은 얘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지금 누가 억울한 거라 했어? 갑이 억울하죠. 왜? 법대로 하면 을이 내는데 얘한테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뭘 해줘라? 이 변동 사실을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신고는 며칠 안에 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10일 안에 하는 거고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우리가 신고하니까 1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되죠. 언제로부터 10일이에요? 이 날짜만 외우면 안 돼요.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게 뭐 기본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자,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날 쓸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날이 계약서의 상한 날짜 6월 1일.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일단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면 여기서는 이 말을 이해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걸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말로만 이해한다는 거 실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거 알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얘가 6월 1일에 계약서 잔금 날짜래. 그럼 을이 언제 실제 소유가 됐다는 거야? 6월 1일에 실제 소유자. 이거 얘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된다는 거야? 을이.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6월 1일까지는 을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수인이라고 한다. 양수인. 얘를 뭐라고 그러고? 양도인 그런 거죠. 양도인.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매수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그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월 1일까지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5월달이잖아요. 5월달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이 계약서를 이번에 쓰셨대요. 얼마 전에. 근데 잔금 날짜가 6월 20 며칠이래. 그럼 이제 본인이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산세를 누가 내냐고 물어보는 거지. 잔금 날짜가 언제라고? 다음 달 중순인 거기래요. 그러면 누가 내 세금은? 매도가 내는 거, 매도. 그죠? 양도인이. 그죠? 매수는 그분은 세금 안 내는 거지. 왜? 6월 중순이면 그때 가서 실제 소재가 되는 거니까 6월 1일 기준으로는 매도가 실제 소재가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매수는 6월 1일까지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게 거기 뭐 66페이지 2번에 납세 의무자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당연인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권자가 나오죠. 자, 공동수일 때 어떻게 했냐? 자, 우리 주택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주택 이렇게 있다. 자, 만약에 이걸 가불이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해도 주택은 재산세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이걸 따로 하지 않고 이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나눠낸다. 어떻게? 안분한다. 뭘로? 뭘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 그랬죠. 항상 얘는 기준이 이거예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뭐 하고 있으면 가불이 뭐 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으면 그죠? 공동수용 어떻게 한다? 지분에 따라 각각의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지분에 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보통 공동명의 부부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공동명의 할 때 지분 표시합니까? 잘 안 하죠. 왜? 만약 했다 쳐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 와이프한테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내가 가장이고 나는 하늘이고 당신은 땅인데 5대5가 가장 긴 한 얘기야? 내가 51, 내가 49 이렇게 다 쳐봐.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이걸 알았어 그러겠어요? 택덤스리죠. 잘못하면 와이프 단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고 그냥 공동명의 올리면 어떻게 돼? 같이 둘이 안 올라가죠? 뭐라고 올라가? 누구누구 왜 1인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1인이 누구요? 우리 와이프죠. 제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야. 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왜 1인. 그럼 최소한 제가 자존심 지킨 거지. 왜? 딱 띄면 내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 그죠? 와이프는 이름이 없잖아. 어디가 있어? 왜 1인에 들어가는 거지. 자, 이렇게 표시가 안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균등. 무조건 똑같은 거로 봅니다. 결론은 지분 표시 안 한 걸로 봐. 똑같은 거로 본다. 그런 거죠. 이 시험에 뭐라고 맨날 나오죠. 뭐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뭐 연장자가 낸다는 둥, 뭐 연장자가 뭐 제져서 맨날 뭐 연장자가 되게, 그죠? 그리고 뭐 공유자정 1인을 뭐 지정한데 누가 지정해서 뭘 지정해, 그죠? 똑같은 거죠. 지분에 따라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균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첫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지분권자. 뭐 공유토지라 근데 공동소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 본다. 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주택과 건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뭘로 안분한다고요?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한다. 뭐 그런 얘기죠. 공부상 소유자는 이 얘기하는 거죠.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실제 소유자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실제 소유자 알 수가 없죠. 그때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게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권리 변동이 생긴 경우로서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요.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 두 번째 건 뭐예요? 이런 거라 했죠? 종중 선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죠? 실제 소유는 종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종중 건지 신고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종중이 되는 거고 신고 안 하면 누가 내야 돼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 소유 토지로 종중 소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 이렇게 돼 있고. 주된 상속자는 뭐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돌아가셔도 뭘 못했다는 거예요.
상치라고 해서 등기가 아직 안 됐어. 각자 상속받은 걸 등기를 못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하면 얘가 내면 되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뭐라도 하면 돼요.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라도 해주면 얘가 내는데 이것도 아직 안 돼 있다. 두 개 안 돼 있다. 그럼 누가 낸다? 그때는 주된 상속자 그런다 했잖아요. 얘가 누구예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 두 개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안 됐을 때. 작년시험 문제 이게 정답이었죠. 그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땐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그러니까 등기하면 얘가 내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이면 실제 소유자. 둘 다 안 하면 주된 상속자. 거기 뭐 보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되고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 있죠. 또 매수계약자는 이거죠. 국가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거래요. 근데 갑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라 했죠. 산 건 아니라 했죠. 사겠다고 뭐만 했다? 계약만 한 거죠. 그럼 나는 사겠다고 계약만 한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얘가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왜? 얘 거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런다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 연부계약. 이게 뭐예요? 이게 100억짜리인데 1년에 20억씩 5년간 나눠주는 조건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사용해. 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공짜로. 이런 거죠. 결국 이 건물이 학원 건물이 국가 건데 내가 국가랑 5년간 계약하고 5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쓰니까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네가 네 것처럼 공짜로 쓰니까 세금은 누가 내라? 네가 내라. 얘는 조건 3개가 동시 충족이 되게 됩니다. 뭐 유상이다 그러면 세금 안 내겠죠. 유상이면 내가 월세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비과세 파트에서 나옵니다. 왜 비과세 나오느냐? 얘는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오겠어? 원래 국가 등은 다 비과세예요. 근데 얘는 왜 나와? 국가 소유인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에 나오는 거죠. 왜? 얘는 국가 소유인데 얘가 세금을 내잖아. 그러니까 국가 건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죠. 왜? 얘가 세금을 내니까. 자, 그리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갑건데 이걸 거꾸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동용으로 무상으로 썼다. 무상으로.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썼다는 얘기죠.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는 뭘 받는다? 비과세. 그러면 또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계획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도 나오네요. 신탁재산. 이건 뭐예요? 갑이 을한테 재산을 신탁을 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위탁자 그러고 얘를 뭐라고 그래? 수탁자라고 그래. 위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B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얘한테 뭐 했다? 신탁을 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일단 등기가 넘어갔죠? 얘한테? 을 앞으로? 자, 얘는 등기 넘겨받았네요. 취득을 했네. 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취득세. 등기 넘어갔잖아요. 취득했잖아. 얘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그 기억나세요? 탁탁 기억나? 탁탁? 걔가 얘요, 걔가. 탁탁만 외우면 뭐하냐고. 신탁재산 탁탁탁탁. 그건 외웠어.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 비과세, 얘가 걔잖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뭐. 비과세.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부를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인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해서 걱정. 했는데 걔가 누군지를 모르고. 근데 이왕이면 같이 헷갈리더라도 하고 모르는 게 나은 거지. 아예 모르는 거면 낫죠. 그죠? 왜? 그래도 확률이 있잖아, 그나마. 그 신탁탁탁탁탁 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외우는데 결국 몰라.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탁탁탁탁. 그죠? 얘가 그거잖아. 얘는 뭘 받아요? 비과세. 재산세는 내야 돼요. 누가 내? 을이네. 수탁자가 납세자. 진짜 쉬는 얘죠. 그죠? 근데 법적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왜냐? 이게 원래 위탁자였다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왜요?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니까 얘가 세금을 체납하잖아요. 그럼 압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골치 아픈 거 이게. 얘를 압류를 못 하잖아요. 여기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해버리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가 체납을 하면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자, 근데 최근에 시험에 뭐가 나왔으면 이게 나왔었죠? 예. 자, 이게 신탁재산이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체납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건 원래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체납했으니까. 근데 신탁재산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체납을 했어. 근데 이 신탁재산에 다른 신탁재산이 있으면 있죠.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다?
얘랑 연관돼서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탁에 속한 체납된 이걸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된 재산에 신탁에 다른 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서 땡 틀린 점으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신탁 얘기죠. 신탁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얘는 얘한테 넘겼죠, 이렇게.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 갑은 양도이 아니에요. 어? 양도는 우리가 뭘 양도라고 그래? 유상을 양도라고 그래. 신탁은 양도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대가가 없잖아. 신탁은 무조건 양도가 아닌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 67페이지 수탁자. 신탁재산 누구다? 수탁자다. 근데 그 참고 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그 채비지 나오죠? 채비지. 그럼 그 채비지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채비지가 나와요. 이 채비지가 뭐예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걔예요. 맞아. 그거죠. 그럼 얘 누구 거야? 사업시행자고 사업시행자. 그 세금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죠. 그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니까 사업시행자 거니까 뭐 당연히 채비지 보리지 누구 거다? 사업시행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얘가 재판이 걸렸어. 예를 들면요.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어. 그 세금은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때 누가 낸다? 사용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사용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답니다. 납세의무자는.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 10대 번 나왔으니까 낼 게 뭐가 있겠어요. 막 안 되면 그런 것도 나왔다니까. 옛날에 보면 막 매수계약자인데 그걸 막 매도계약자 막 이렇게 내고 막 그래요. 원래 세법 그렇게 안 내는데 하도 될 게 없으니까 막 표현을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얘는 뭐 그러니까 특별하게 틀릴 거 없죠. 딱 구구단 같은 거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전례가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죠. 그 전년도에는 지문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문제로 재산세에 관한 내용 이렇게 놓고 오지선당이니까 그 중에 하나, 2개가 꼭 납세 의무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나온다 치면 그런 식으로 언급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문이 하나가 나오건 5개 나오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 나왔는데 얘를 내가 잘못 이해하면 얘 때문에 그 문제 하나 어차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소유권 변동 상했잖아요. 이거. 그럼 며칠 안에 신고를 했어요? 10일 안에. 이때 얘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까 안 될까요? 가산세. 10일 안에 변동사업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절대 없습니다. 가산세. 무조건 없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거기 있죠. 박스 밑에 67페이지. 실제 소유자 신고기한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시는데 이때 신고 안 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 3번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부상에 지네가 조사해서 기록할 수 있다. 직권 등기는 아닙니다. 뭐라고요? 등재. 직권 등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부동산을 원주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으로 등기한대. 말이 돼? 그랬다는 깜빵 가야 되죠. 그죠? 이거 누구만 가능하다 했어? 김정은만 가능하다 그랬지. 김정은만. 직권 등기 아니고 뭐라고요? 등재.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납세 문제는 뭐 이렇게 크게 내용상으로 뭐 어렵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다 보면 다 되는 거죠.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치?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자,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납세 의무자고. 그 다음에 얘 말고 이제 다른 세목에서 납세 의무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죠? 자, 얘는 원칙이 누구라 했어요?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되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실제 취득하면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또 나오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 나오면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했죠? 무조건 뭐다? 얘가 취득한 걸 본다. 그럼 맞았다 그러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돼요. 그럼 볼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건 누가 낸다 했어요? 당연히 상속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으로 그러면 조합원권인가 누가 낸다? 조합원 이렇게 됐죠. 외국으로도 수입하면 뭐 수입하는 자,
뭐 시설 대여업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준비소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 배우자 직계준비소 그러면 징역. 무조건 19기는 징역이라 했잖아요. 근데 추정이라 했죠, 추정? 그러니까 뭐 있다? 예배가 있다.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조건 나오잖아요, 뭐. 그죠?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거나, 뭐 파산 선고 처분된 걸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즉,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런 게 나오죠. 거기다 맞물려 뭐가 하나 있어요? 부담보증이에요. 그죠? 얘기랑 연결해서 나온 게 부담보증이죠. 부담보증에는 채무부담부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거기까지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록세는 뭐 무조건 등록세는 누가 내요?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 권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별도 종합, 주택의 종부세 대상이죠. 자, 근데 얘네들은 별도 종합 주택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이 기준금액 얘는 얼마나 했어요? 80억 초과해야 돼.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6억을 초과했을 때 결국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이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끝.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어쨌든 금액이 기본이에요. 80억, 5억, 6억. 이거 모르면 얘도 못 풀고 그 다음에 과표도 못 풀고. 그죠? 이거 기본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소득세는 볼 게 없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4절에 과세 표준 및 세율을 보겠습니다. 이 과표가 되게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얘가. 재산세가. 근데 시험 문제는 되게 많이 틀려요. 왜 그러겠어요? 항상 뭐든지 뭐가 문제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자, 얘는 여기 과표.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하는 거잖아요. 자, 얘는 과표가 생각해보세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래 금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가서 직접 얼마에 샀는지 팔았는지 신고를 할 수가 있다 했죠. 얘는 근데 보유세니까 거래 금액이 없다 했잖아요.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가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세금은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걔들도 몰라. 그래서 뭘로 한다 했어? 그때 대비해서 뭐가 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금을 본다. 보유세는 다. 지방세는 그 공시가격 용어를 뭐라고 한다 했죠? 시가표준액. 이렇게 됩니다.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6월 1일 현재. 이게 원칙. 그죠? 자, 근데 예배가 있어요? 뭐가 있다?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자, 이때 비율은 다는 아니고 토건주라 했죠?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요거를 곱한다. 이때 비율이 얘는 현재 70으로 되어 있고 얘는 현재 6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한 뭐다? 자,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누구만 해당된다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토건축. 요 세 개만 해당이 됩니다. 요거 아닌 애들은 해당상 없다. 그죠? 이렇게 하고 시험에 되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의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맞잖아요? 맞죠?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X. 그러니까 얘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얘가 나와야 돼. 공정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나오고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얘네가 안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예를 들면 7월 달에 건축물부 재산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시가 표준액 공시하죠. 근데 10만 원이래요. 이걸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세금을.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는 거야? 70%만 내는 거야, 70%만. 그럼 7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70%만 내고 있는 거지. 주택은 몇 프로만 내고 60%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는 7만 원이 과표지 10만 원이 과세 표준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시가 표준액. 근데 얘가 기니까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얘가 나온다. 아닌 애들 이거 없으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기출문제로 얘가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이렇게 나오나. 1번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거야. 아씨, 개별 공시가. 아니, 개별 공시가고 뭐고, 개별이고 단독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물어봤어? 과세, 표준, 토지. 이렇게 물어봤잖아. 일단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왔잖아요. 1번 토지, 2번 건축물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에가 주택도 뭐 개별주택가 이렇게 나온 거야. 다 틀렸죠? 4번에 뭐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죠.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공동주택 가격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이거 오예요. 근데 이것도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왜?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100분의 60이야. 얘가 걔잖아. 100분의 60.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닌 거야. 넌 아니야. 그리고 딱 갔더니 5번에 내가 원하던 게 나온 거야.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거. 뭐 법인의 격우는 법인 장부가 이걸 그렇지. 국수 공판장 법인 장부 땡 아니고요. 왜? 이게 아무 때나 법인 장부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법인 장부가액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취등록세. 왜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얘가 이걸 샀는데 1억에 샀어. 근데 실제로 1억에 샀다는 걸 그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요 1억 원을 그대로 해주겠다. 그게 그 얘기거든. 근데 얘는 보유세인데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누가 세금을 계산해? 원주시청에서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근데 그걸 갖다 맞았다고 한다니 국소공판장 해가지고 막 수두룩하게 틀린다. 막 우수수 다 틀린 거야. 막. 전부 다 5번 썼어요 그거. 이게 내용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잖아. 원칙, 시가 표준액.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 가비를 곱한다. 그리고 뭐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좀 더 가면 얘는 70%, 얘는 60%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물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땡 틀렸죠? 왜? 건축물도 있으니까. 문제 이건데 이거를 자꾸 못 맞추는 거죠. 틀리는 거죠. 자, 66번째 보세요. 과표, 원칙 뭐라고 돼 있어?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 법인 무관하게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토지 건축물 현재 70%고 주택은 얼마? 6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고정된 건 아닙니다.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비율은. 왜? 법으로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그 한참 막 강남 투기 잡을 때 그 중과세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니네 계속 안 팔면 효과 없으면 뭐 한다? 보유세를 높이겠다가 세율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적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70, 60만 되잖아요. 이거를 90을 올리고 얘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비율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10만 원에 7만 원 냈던 걸 9만 원 내야 되고 8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세금이 확 커지죠.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높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중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그치, 강남 쪽에 아파트 뭐 거의 확 줄었어, 확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재건축도 뭐 가격이 몇 억씩 뚝뚝 떨어지는데 매매가 안 된다잖아. 그죠?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과세 때문에. 갖고 있으면 죽는 건데 세금으로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보유세는 만 건드리겠다는 식으로 살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또 다시 투기가 일어나면 결국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은 죽는 거죠, 세금으로. 왜? 갖고 있어도 죽고 팔아도 죽는 거지, 양쪽으로. 가능하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죠?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막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돼. 여러분, 집을 사는 사람이 딱 집 딸랑 하나 있어. 그것도 내 돈은 은행하고 공동소유야. 이런 사람이 또 집을 사질 않습니다. 누가 사? 2개인 사람이 하나 사고 3개인 사람이 4개 사고 그러는 거야. 결국 있는 사람이 사는 거지. 그거 다 먹어버리면 뭐, 그죠? 누가 뭐 부동산 거래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에 전 재산 저희가 막 이렇게 몰빵돼 있으니까 잘못은 일본처럼 거품 붕괴 딱 돼버리면 막 죽는 겁니다. 그럼 그죠? 우린 제일 재산이 다 어디에 돼 있어? 부동산에 몰빵돼 있잖아.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정상이죠. 서울 같은 데는 뭐 한강만 보이면 기본 30억이래잖아. 이게 창문으로 한강이 보여 그러면 30억. 이게 말이 됩니까? 30평짜리가? 30억이 말이 돼. 아파트 그래봤자 아파트 그래봤자 뭐 한강 보이면 뭐 어때? 여기 훨씬 좋지 여기. 원주 뭐 경치 좀 올려 여기 짱이지 뭐 그죠? 그죠?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가면 보여. 다 보이잖아. 호원하게.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경치 좋고 문 열면 시원하고. 그죠? 에어컨 틀 것도 없잖아. 꼭대기층은. 바람 불면 뭐 창문 열면 앞바람 치면 뭐 추운데 뭐. 그죠? 그때 무슨 한강. 그죠? 웃긴 거죠? 다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내가 볼 때는.
꼭 강남에 살아야 되고 그잖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 중에 전세 사는 거 엄청 많잖아요. 죽으라고 사는 거야 전세를. 왜? 난 여기 살아야 되는 거야. 폼 잡으려고. 그 10매덕 주고 전세 사는 거잖아. 우리 같으면 남양주 같은 데도 5억이면 막 기가 막힌 거 사요 막. 그죠? 근데 그걸 사겠네. 그죠? 그 누구지? 동상이몽의 걔 누구야? 임규진하고 소희연이가 그 남양주에 산대요. 그 제가 남양주 학원 강의 나가는데 그 앞에 바로 이마트거든요. 거기를 자주 온대 둘이. 애 있고 소희연이랑 이렇게 와서 막 봤다고 하더라고. 찍는 것도 보고. 그죠? 키 크다대. 그냥 안 크겠어. 키도 크고 이쁘지. 그죠? 그죠? 그런 거지 뭐. 그죠? 물론 우리 앞에가 좀 더 이쁘긴 하지만. 그죠? 자, 과표를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과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가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한다 했죠? 저희는 뭘 기억하시라? 이 실제 취득가이고 하는 건 뭐 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뭘 기억하시면 되겠어?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는 항상 이 금액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부취득은 과표가 뭐라겠어요? 연부 금액이 과표죠. 근데 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이때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보증금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가면 되고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있었죠. 여기에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이거 꼭 기억하시고 포함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1억인데 일시불로 사서 9,500에 샀다? 500만 원 깎아줬다 했죠? 9,500이 과표라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된 금액. 받은 금액인 500은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리고 간주취득은 전부 다 증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조심할 거. 지목 변경 얘기 나오면 얘는 뭐다? 얘는 증간 금액인데 뭐라고 나오면 지목 변경에서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면 그렇게 하죠.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러면 그때는 이 소요된 비용을 과표한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목 변경 얘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등록세 과표가 종류가 많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별도, 종합, 주택이라 했잖아요. 얘가 80억, 5억, 6억 초과라겠죠? 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10억. 종부세 내셔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4억. 왜? 6억까지는 안 내니까. 초과됐을 때만 내니까 6억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4억이 과표가 아니라 얘도 여기다 물고 판다. 그쵸. 공정시작 그렇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얘는 전부 다 80%예요. 전부 다 주택이 뭐고, 왜? 부자들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80.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 5억을 공제한 금액, 6억을 공제한 금액하고 셋 다 뭔다?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보시면 되고. 양도세는 순서 외우셔, 순서. 이거 꼭 외우라 했죠? 양도가액에서 뭘 빼주면? 필요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고?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유 특별공제해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마지막 기본공제해주면 과표. 그렇죠? 여기에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순서 꼭 외우시고요. 얘는 작년에 시험에 이 필요경비 얘기가 작년, 재작년 연장 나왔다 2년. 그죠? 이거 원래 연장 2년 나온 적이 없는데 2번 나왔으니까 3연장 나올 일 별로 없다고 보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공부할 때 그 따로 써준 거 7개 있죠? 그것만 볼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계조사 결정 얘기가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그럼 확률 사업을 봤을 때 이 장기 부유와 기본 공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파트에서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고, 최소한 하나는. 작년 2개나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장기하고 기본 공제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이게 이제 화표 얘기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나오죠. 세율 그 밑에. 세율. 여러분 모의고사,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제가 말했죠. 시험 무조건 보라고. 시험 무조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시험 보라고 하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실력이 안 돼. 실력은 원래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야. 시험 성적은 자기 원래 성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실력대로 나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풀었어, 1번. 1번이 정답이야. 모의고사 푸는데? 그럼 여러분 1번 쓰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 읽어요. 읽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1번이 답인데 1번이 정확히 답이야. 그럼 여러분은 1번이 답이니까 마음 여유를 가지고 2, 3, 4, 5에 뭐 나왔나 구경하러 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모자라죠. 근데 여러분 1번이 정답이면 복인 거예요. 왜? 시간이 4문제 읽을 시간을 단축한 거잖아요. 그럼 한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그 생각하는 거야. 2번이 답이면 3, 4, 5번은 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2번이 답이다 그러면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풀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조건 시간 모자랍니다.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근데 그게 습관을 안 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시험 보러 가서도 1번이 답인데 자기도 모르게 읽고 있는 거야. 그럼 시간 다 가는 거잖아. 결국 답이 1번이야. 헛수고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커요, 여러분. 이게 10문제, 20문제 가봐요. 그럼 나중에 5문제, 6문제를 풀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그 얼마나 커, 이게. 문제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이게 사소한 습관인데, 습관이 무서운 거,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는 실제로 그렇게 풀어야 돼. 1번이 답이면, 궁금해도 2번부터 읽지 마야 돼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되니까, 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시험 볼 때 확인하면 안 돼요. 엄청 크잖아,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정식으로 좀 봐봐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알 수 있어요. 시험 딱 끝났어. 근데 5분 남았대. 그럼 마킹 할 거 아니에요. 아직 마킹 못 했어. 근데 5문제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킹 얼른 하고 5분 안에 하고 이건 찍어서 마킹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딱 끝내야 되는 거지. 근데 모의고사 해가지고 5문제 안 풀으니까 천천히 마저 풀고 마킹 나중에 천천히 하고 시험 보러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크다니까 연습을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 이것 때문에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자꾸 보라하는 건데 사람들은 꼭 얘기하면 뭐라 그래.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돼. 실력이 안 돼. 그건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거라고 몇 번 얘기해. 그죠? 어차피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거야. 그거는 공부하면 실력 나오는 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뭘 기대하는데요. 말했잖아요. 이번 모의고사에 몇 점 정도 맞으면 돼? 목표가 몇 점이야? 60점? 야, 60점은 진짜 완전히 이거는 꿈이 원대한 거죠. 꿈이 원대한 거야. 내 인생의 꿈을 꾸는 거지. 내 생에.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60점 어떻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 보면 짜증나는 거야. 왜? 60을 원했는데 30점 맞은 거야.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아니라 60 못 맞아요. 어떻게 60 맞아? 맞을 수는 있죠.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5월에 60 맞는 건 진짜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목표가 10월달 목표가 60점인데 4월, 5월에 60을 맞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맞을 수는 있어요. 공부하면 되니까. 해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산에도 보니까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요. 거기는 3월부터 봤는데 지난달 모의고사 봤는데 1등이 1차 막 민법계는 다 90점이고 2차도 1등이에요. 근데 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줌마인데 새댁처럼 생겼는데 저 얼굴은 몰라요. 근데 초보자예요. 이번에 새로 온 거야. 1월달인가 11월달에 왔어요. 처음 공부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살벌하게 한대. 얘기 들어보니까. 소문났다. 누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근데 집중력이 장난 아니래요. 딱 앉으면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막 떠들잖아, 앞에서. 근데 딱 책 보면 꼼짝도 안 한대요. 그 집중력이 대단한 거지. 그리고 그 정도 맞으려면 진짜 보이지 않는 데서 공부 살벌하게 하는 거야. 막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학원에서 얼른 공부해도 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민법계는 어떻게 6과목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모의고사 다 1등이에요. 1, 2차가? 어떻게 그 점수가 나와? 초보자가. 나올 수는 있죠. 어떻게 공부했어? 빡시게 한 거야, 진짜 빡시게. 그럼 되거든, 빡시게 하면. 빡시게 하면 뭐 3개월이면 붙는데 뭘. 3개월이면. 제가 말했잖아요, 3개월이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과 나의 차이점이야. 여러분, 3개월 그러면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3개월에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어? 5개월이나 남았어. 그죠? 거기다가 쨍짜가 아니라 공부를 했어, 지금까지. 그럼 당연히 붙어야지. 당연히. 근데 뭐 자신감이 없어 벌써. 야, 그런 간도 그냥 올해 그냥 어떻게 60을 받으시 붙기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 그게 무슨 기대가 있냐고. 되는 시험이라고 몇 번 얘기해. 되는 시험이라고 이 공부가. 참 내가 답답해가 살 수가 없다니까. 진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재수했다고? 재수했는데 제가 왜 재수를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내 친한 친구였어요. 고향 친구. 걔가 오늘 나한테 야, 너 주민번호는 당연히 알려주고 사진하고 주민번호 알려달래. 왜? 그랬더니 쓸 데가 있대. 그냥 쭉 알려줬어요. 근데 9월달 딱 됐는데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래요. 뭐라고? 그랬더니 무슨 시험을 봤더니 얘가 원서접수 해놓은 거야 내 거를.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일찍 얘기하던가. 10월달에 시험인데 9월달에 와가지고 야 너 시험이나 한번 보래. 미쳤냐? 내년에 볼게. 그랬더니 그냥 연습만 보래.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연습하고 가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 거기서 멍 때리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책을 샀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2달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뭐 있어 그때 기본서 아니고 문제집에 요약집이 같이 되는 게 있어. 한 권에 그 6과목을 샀어요. 6개를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 공부를 했겠지. 어떻게 했겠어? 다 못하죠. 그럼 저는 그때 세법이 양도세가 10문제 나올 때예요. 이때 20문제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연체, 세법은 양도세, 공법은 지금도 그냥 공법은 국계법하고 건축법 이렇게 고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만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문 외우는 거야. 그냥 지문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그걸 2달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 보러 갔지. 근데 아침에 그것도 시험 본다고 아침에 일찍 깼어요. 잠이 안 와. 긴장해가지고. 2달 했는데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4시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잠이 안 와서.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그 대학교에서 이제 봤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여기 차 미등 켜놓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아침 8시 몇 분에 들어갈 때까지 기출문제 1차 민법 있죠. 이렇게 두꺼운 걸. 그거 다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 뭔지 모르지.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봤냐면 이걸 봤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거 안 잊어버려. 불정무 기예무. 이게 뭔지 아세요? 민법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 무효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뭐 이런 얘기예요. 난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굵은 것이로 불정무 기예무 이렇게 써있길래 불정무 기예무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바로 시험을 보러 갔을 거 아니야. 문제 풀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틀린 거 골라라. 근데 하나가 이건가 이거가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같아. 딱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은 거예요. 그 채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발표 났지? 붙었겠어 떨어졌어? 재수했다잖아 아까. 떨어졌지. 붙으면 이상하죠. 공부를 그때 방법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막 명절 끼고 그래가지고 시험 본 건데. 근데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요. 1차를. 진짜로. 1차 하나 차로 떨어지고 2차도 평균 한 5쯤 때 나왔어요. 그 내가 그게 체질인가? 그러니까 공부로 객관식은 내가 좀 체질이 맞아. 막 무태포 외우는 스타일이라. 떨어졌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 했어요. 친구랑 같이 이제 걔가 해서 정식으로 다닌 거지. 근데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하다가 지금도 안 해버려요. 5월달쯤 넘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작년 문제 중에 학교 하나가 복수 정답이래. 집에 가서 확인해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읽겠어? 붙었잖아. 내가 굳이 말 하나 복수 정답인데 내가 이걸 틀린 건데 얘가 맞은 거야. 하나 차로 떨어졌다잖아. 1차 면제됐어 내가 중간에. 그래서 5월달부터는 2차만 했어요. 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적어도요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2달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내가 아침에 가가지고 그거 안 읽었으면요 불정무 기예무 못 맞췄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틀리고 구제 하나 받고 하나 차이로 떨어졌겠죠. 근데 결론은 내가 적어도 는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있고 합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결과는. 근데 여러분 미리 자기들 결과를 자기가 판단을 해. 그래가지고 난 틀렸대.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틀렸어? 아직 모르는데?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봤는데 45점 맞았어. 그럼 틀린 거야? 모르는 거예요. 왜? 갔는데 찍었는데 맞출 수 있잖아. 실제 있다니까 뭐 학원에 합격점이 한 4개 있잖아요. 머리 긁으면서 막 무시하는 거지. 여기 어쩐 일이냐니까.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 거기 어쩐 일이 와학해서 합격점을 붙은 거야. 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찍었는데 엄청 맞은 거예요. 근데 본인도 깜짝 놀래가지고. 당사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사자가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 학원생들도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다 뭐라고 물어봤어. 합격점을 입으니까 저 사람 떨어졌으면 왜 왔냐니까. 여기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합격점이 어쩐 일로 왔겠어. 떨어지는데 축하하러 왔겠어? 붙으니까 온 거예요. 왜? 찍었는데 맞은 거야. 굉장히 많이 본 거야. 붙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근데 왜 여러분은 이게 5월 달인데 뭐 이거 점수 안 나오고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나는 안 된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처음 보고 나와봐야 알아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나 공부할 때 여자애 하나 있어요. 35 먹은 애가 나하고 친했었는데 걔가 3개월 공부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3개월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루 종일 학원 특강 듣고 아주 학원 살아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니까 특강이나 특강 다 듣고 채점에는 60점 나왔어. 60점 딱. 우리 끝나고 이제 같이 술 먹었거든요. 딱 60이야. 근데 결국 붙었어요. 60으로 딱. 얘가 3개월 공부했어. 지금도 기억나. 이게 취득세 중과세가 5배 중과세가 있었거든. 3배 중과세. 이거를 얘가 뭐라고 이해했는지 알아요? 사치성 재산 3%, 아니 5%,
얘는 3%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 얘가. 5배면 10%인데 그거를 얘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오빠 이거는 5%고 이건 3%라는 얘기죠. 그러고 있더라니까. 깝깝한 거지. 시험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세법을 5배, 3배를 뭐라고 외우고 5%, 3%. 얘가 10%, 6%예요. 근데 이걸 5배로 5% 외우고 있는 거야. 이런 애요 얘가. 근데 붙었다니까. 왜? 빡시게 하는 거예요. 막 학원에서 막 하루 종일 막 공부만. 그럼 여러분하고는 입장이 완전 다르죠. 봐봐. 여러분은 거기다 비하면 완전히 무슨 기득권층이잖아. 여러분은 막 기존에 뭘 가지고 막 있으면서 완전히 그런 거잖아. 근데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는 거지. 깝깝한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보면. 되는데 다 된다는데 본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 제일 안 좋은 게 뭐요? 다 된대. 근데 뭐래? 본인만 안 된대. 그럼 안 되는 거요. 다 안 된대. 그럼 누가 된대? 내가 된대. 그럼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거. 근데 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침에 오전 시험 봤어, 점수 안 나와. 아,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쉬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아, 그거 가지고 그거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고 막 실망해가지고 막 아침에 봤는데 아는 게 없다는 거 막 짜증나고. 아, 왜 그래, 그거를. 여러분, 그거 점수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점수 나오라고 틀려도 보고 하라고 연습하라고 주는 거지. 그거에 다 맞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과목이. 자꾸 틀려보라는 얘기지. 그래야 맷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야지. 모든 시험은 잘 나오려고 막 악착하지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보지 마야지 시험을 보더라 봐요. 저는 그 생각에 만약에 아침에 잠깐 보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으면 시험 안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걸 못 들어봐. 아침부터. 공부 수업하기 전에 보면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수업 내내 듣는데 열받는데 그럼 수업도 괜히 영향받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아 내가 진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깝깝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세일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외치지 마세요.